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애들 엄마예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런 팔자가 있을까 싶기도 해서 한번 글을 남겨보아요. 형편이 어려워 곧바로 20살이 되자마자 공장에 취직을 했고 주야 교대 근무를 하며 지냈어요. 친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보태야 했고 남들은 대학 가고 미팅할 때 나는 왜 밤낮 바꿔가며 생활을 해야 하나 한탄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저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제가 아주 많이 좋아했던 첫사랑이었어요. 우연히 만나기도 했고 저에게 아는 척을 해주길래 너무 고맙더라고요. 듣기로는 대학에 가서 취직도 했다는데 그런 사람이 저를 아는 척 해준다는 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첫사랑은 저를 친근히 대해주었네요. 야, 현경이지? 반갑다. 우리 동창회도 하는데 종종 나와. 친구들도 가끔 나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네 얘기도 나왔어. 아, 고마워. 여유 되면 갈게. 아직도 뭐든 열심히 하네. 학교 다닐 때도 네가 제일 열심히 했잖아. 변화 없구나. 오랜만에 만난 첫사랑은 변함없이 멋있었고 팍팍한 제 삶에 조금의 설렘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종종 고민 상담을 핑계로 자주 만나던 중 결혼할 여자가 있었다는 것도, 그리고 그 여자네 집에서 거센 반대를 하여 파혼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너 기훈이 소식 진짜 몰랐구나. 유명하지. 걔랑 설아랑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한다고 뭐 어쩐다고 했는데 결국 깨졌잖아. 설아네 부모님이 보통 부모님이니? 이 지역의 유지에다가 설아 정도면 내놓으라 하는 남자들이 줄을 설 텐데 뭐하러 기훈이 같은 사회를 보겠어. 그래서 결국에 헤어졌잖아. 하긴 네가 동창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동창들이랑 연락을 잘 안 하니까 모르기도 하겠다. 기훈이가 파혼했다는 건 들었어. 근데 그게 설아였구나. 하긴 기훈이가 초등학생 때부터 설아를 좋아했지. 제 눈에는 너무 멋있고 능력 있어 보이는 동창이었는데 왜 파혼을 당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파혼을 한 그 집은 첫사랑 동창보다 더 어마어마한 집안의 여자였어요.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서 그런지 너무도 힘들어했네요. 내가 너한테 이런 소리도 하고 미안하다. 근데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고 착잡해서 그래. 참나. 나도 내 꼴이 우스워 죽겠어. 자기네가 뭐 그리 잘났다고 날 이렇게 무시하는지 두고 봐. 내가 진짜 더 잘 될 테니까. 속상하겠다. 괜찮아. 나한테는 털어놔도 돼. 얼마나 속상하겠어. 내 여자친구도 너처럼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본인 부모님들을 설득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걔는 자기네 부모님들 말이라면 껌뻑 죽어. 그래서 나도 됐다고 했어. 내가 뭐가 아쉬워서 빌면서 결혼을 하겠어? 안 그래? 그래, 또 좋은 사람 나타날 거야. 내가 결혼할 사람이 너 정도의 심성을 가졌으면 진짜 좋겠다. 정말? 넌 충분히 만날 수 있을 거야. 너 학교 다닐 때부터 착하다고 소문났었잖아. 결혼은 너 같은 여자랑 해야 하는 건데 그래야 내조도 확실하게 받고 남자 기가 살지. 그게 성공이야. 그래, 고마워. 사실 나도 많이 좋아했어. 뭐 예전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다. 날 좋아했다고? 몰랐지. 지금 네가 힘든데 내가 이런 말해서 더 혼란스러울 거 아는데 그냥 나도 이 말을 하고 싶었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첫사랑을 보니 괜찮은 남자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고 마음이 힘든 첫사랑은 저에게 감동을 받았는지 저와 만나보고 싶다는 말을 하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짧은 연애 후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파혼의 상처가 큰지 씀씀이가 큰 여자는 정말 싫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은 너같이 무력 없는 여자랑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말이 처음에는 좋게 들렸어요. 그저 저를 인정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말이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고졸의 공장에서 주야 교대 근무를 하던 저와 착실히 회사를 다니는 대졸 남편이었기에 시댁에서는 저를 두고 말이 많았네요. 남편 또한 전 약혼자에게 집안이 잘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혼을 당했던 전적이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다 잊으신 듯 했어요. 그렇게 잘난 여자 두고 고작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해? 참나. 엄마, 잘난 여자가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는 줄 알아요? 나 확실히 느꼈어. 남자는 자기 기 살려주는 여자랑 결혼을 해야 행복한 거예요. 현경이 잘난 건 없지만 그래도 나 하나는 떠받들고 살 거야. 그래도 그렇지. 줄줄이 형제들 딸린 장녀랑 결혼을 했다는 게 말이 돼? 부모도 뭐 하나 변변히 해놓은 것도 없이 쟤는 무슨 복이 있어서 너 같은 남자를 꿰찼다니? 아주 여우 이미 틀림없을 거야. 그만하세요. 이미 결혼했잖아요. 속이 터져서 그렇지. 솔직히 너 파혼만 안 했어도 걔네 집에서 집이며 차며 다 해줬을 텐데 파혼 당하고 괜히 저런 애 만나서 네 인생 망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 내가 진짜 속상하다. 엄마, 그만해요. 어차피 다 지나간 일이고 이게 내 운명인걸. 아우, 쟤 무슨 복이 있어서 진짜 너 같은 애를 만나니? 제 주제면 같은 주야 교대 근무하면서 매일 돈돈거리는 사람을 만나도 모자르구만. 하여튼 며느리 복이 있을 줄 알았다가 저런 애 만나니까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와.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야 설한 애의 명함이라도 내밀지. 나도 잘난 거 없어서 파혼 당했잖아요. 그건 설한 애가 네 진면목을 모르니까 그런 거고. 그렇다고 저런 애랑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야? 아, 됐다. 이왕 벌어진 일인데 뭘 어쩌겠어 진짜. 부족한 게 많았던 저였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치 않아 했고 이해했어요. 중소기업이지만 탄탄한 회사를 다니는 남편이었고 고작 주야 교대 근무를 하며 생계를 간신히 이어가는 저 같은 여자였기 때문에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성에 차지 않았던 거죠. 네가 우리 아들 어떻게 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집에서 시집 온 거 알고 있으니까 너 뭐 친정에다 빼돌릴 생각 말아라. 니들 부모도 너 시집 왔으니까 없는 딸로 생각하라고 그래. 알겠어? 아무리 딸이 살림미천이라고 하지만 우리 집 물건이며 돈이 네 집으로 새는 꼴 못 본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 부모님 그렇게 염치 없으신 분들 아니세요. 그건 두고 봐야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뭐 염치 따져? 없이 살면 다 똑같이 근성들이 그렇게 변하는 거야. 됐어. 내 아들이 너한테 내조 착실히 받는다고 해서 결혼 허락한 거니까 내 아들 내조나 확실히 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벌어다 준 돈 펑펑 쓸 생각 마. 난 집에서 여자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만 기다리면서 시간 보내는 것들이 제일 한심하니까. 짬 나는 대로 뭐라도 하란 말이야. 알겠어? 네가 알뜰하기라도 해야 내가 널 이쁘게 보지. 마음 아프고 힘든 날이 많았지만 첫사랑과 결혼했다는 설렘은 참 저를 즐겁게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친구로서는 다정한 친구였던 첫사랑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니 무뚝뚝하였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저를 제일 만만히 여기는 사람이기도 했네요. 저는 결혼 후 워낙 동창들과는 아예 왕래가 없던지라 몇몇 지인 빼고는 제 결혼에 대해 놀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와 결혼을 했다는 소식에 남편의 전 약혼자인 동창 여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추후에 가장 친한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남편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완전히 끝을 냈다고 했고 본인이 버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다시 엮일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믿었고 제 결혼 생활에 충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은 그래도 결혼한 지 1, 2년, 신혼 때는 나름 다정한 모습도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가니 남편은 정말 남의 편이었어요. 여보, 희상이 오니까 기저귀 좀 갈아줘. 나한테 이런 거 시키냐?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이런 걸 시켜. 그리고 청기저귀 쓰라니까 무슨 일회용 기저귀를 쓰고 있어.
나 손에 똥도 골랐잖아. 그래서 당분간만 일회용 쓰는 거야. 집에서 노느라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우습지? 그때 내가 너 같은 애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능력 좀 봤어야 하는데 진짜 외벌이 힘들어 죽겠다. 엄마가 반대했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처가가 든든해서 뭐 자영업을 차려줄 정도가 되나, 아니면 아내가 훌륭해서 맞벌이로 내 부담을 덜어주길 하나. 진짜 난 요즘 여자로서 빵점이야. 내 등골만 빼먹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내가 놀아? 나 새벽에 우유 배달 갔다가 하루 종일 애 둘 보는데 이건 뭐 쉬운 줄 알아?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갔다가 집에 오면 끝이지? 나는 연년생 애들 보면서 하루 종일 시달려. 알아? 내가 나 위해서 이러고 살아? 당신이랑 그래도 낳은 우리 아이들이니까 책임지고 하는 거잖아. 당신이 하도 돈으로 죽는 소리 하니까 새벽에 우유 배달도 하고. 그깟 거 얼마나 한다고. 애들 어린이집 가면 당장 취직해. 나 진짜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인생에 낙이 없어. 남편은 비수가 꽂히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됐어요. 혼자였다면 버티지 못했을 말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연년생 자식들이 둘이나 있었고 제가 무너지면 안 됐기에 섭섭해도 꾹꾹 눌러 담았네요. 하지만 커가는 아이들한테 제가 못해주는 부분이 왜 이렇게 미안한지 아이들이 저처럼 자랄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엄마, 나 태권도 다니고 싶은데 왜 나는 못 다녀? 옆집 형아랑 아랫집도 다니잖아. 아직 어려서 안 된다고 했잖아. 나중에 얘기하자. 나보다 어린 애들도 다닌단 말이야. 보내줘. 우리 집은 맨날 다 안 된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엄마가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보내줄게. 지금은 조금 보내주기가 힘들어. 응? 희상이 엄마가 돈가스 튀겨줄게. 아, 싫어. 나도 태권도 보내줘.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걸 해주지 못할 때의 자괴감은 정말 상상할 수 없었어요. 여보, 희상이가 몇 달 전부터 태권도 다니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희상이만 태권도 하나 끊어줄까? 남편이 돈 쓰는 걸 너무나도 싫어해서 이런 말들이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아들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날도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간곡히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돌아오는 대답은 정말 차가웠어요. 팔자 좋다. 태권도? 너 내가 회사에서 얼마짜리 밥 먹는 줄 알아? 나 혼자 특식 못 먹고 맨날 일반 밥 먹는데 불쌍하지도 않냐? 네 애는 안타깝고 서방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고 오는데 괜찮아? 그딴 소리 할 거면 말도 꺼내지 마. 조금만 더 아껴서 태권도는 보내줄 수 있잖아. 나 파트타임으로 계산대 아르바이트도 하고 우유 배달도 하고 있으니까. 응? 그거는 우리 집 생활비 하는 거지. 내가 빚 많다고 했지? 내 월급으로 빚 갚고 네가 번 그 꼴랑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생활비 하는데 거기서 애 태권도까지 보내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생각을 하고 말해.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정말 여유란 일도 없었고 애들이 어릴 때나 컸을 때나 정말 돈 한 푼 쓰기를 아까워했었네요. 그때는 사는 게 팍팍하고 전세 대출도 갚아야 하기에 그런가라고 애써 생각했죠. 워낙 제가 없이 자라고 힘들게 자라서 하고 싶은 걸 못해보고 큰 여한이 커서 그런지 자식들에게만큼은 저처럼 크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장 컸어요. 제 몸이 괜찮은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네요. 나 저녁에 대리운전 아르바이트 하나 더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당신 퇴근하면 저녁은 혼자 차려 먹어. 애들만 재워주고. 뭐? 나보고 밥을 혼자 차려 먹으라고? 아니, 내가 다 해놓고 나갈 테니까 그냥 차려만 먹으면 돼. 남편은 제 한마디에 표정이 굳었어요. 넌 잘하는 게 뭐야? 네가 솔직히 돈을 잘 벌어서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아니면 내조를 잘해서 나 진짜 집안일에 신경 하나를 안 쓰게 하냐? 능력이 없으니까 매일같이 아르바이트나 전전하면서 신랑 보고 집이나 신경 쓰라고? 진짜 한숨이 나온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 결혼해서 지금까지 애기 낳고 조금 쉰 것 말고는 한 번도 논 적 없어. 내가 취직 못하는 이유가 뭔데?
우리 애들 그럼 낮에 누가 봐줘? 남들은 이모님 쓴다 친정이나 시댁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어디 하나 도움 받을 데 없는 우리가 어떻게 맞벌이를 하냐고.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짐 안 대려고 새벽보다 밤까지 시간 날 때마다 아르바이트 해가며 이 집 생활비 되는 거잖아. 근데 당신은 어떻게 매번 이런 말만 해? 나야말로 당신한테 진짜 실망이야. 당신이 애초에 이런 사람인 거 알았으면 나도 이 결혼 안 했어. 알아? 당신만 후회하는 줄 알아? 나도 후회해. 와, 김연경, 너 진짜 말 막한다. 이제서야 네 본성이 나오는 건가? 나 좋아했다고 하면서 나 마음 약할 때 꼬셔놓고는 이제 와서 후회? 내 인생 네가 망친 거야. 알아? 너만 아니었으면 나 그때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랑 어떻게든 잘 될 수 있었다고. 심장이 내려앉더라고요. 평생을 저렇게 생각했겠구나 싶은 게 나랑 그럼 왜 결혼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속상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에 빠져들어 사사롭게 연민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 역시 악다구니를 썼었네요. 결혼은 당신이 하자고 한 거야. 이제라도 물러 그럼. 너 뭐 믿고 그러냐? 네 학벌에 네 능력에 이혼까지 하면 어쩌려고 그래? 처음 보는 저의 모습에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애들 울음소리에 정신이 차려지고 있었죠. 아니야 얘들아 미안해. 아빠랑 조금 다툰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 애들 앞에서는 창피한가 보지? 나도 너 때문에 되는 일 없어서 짜증나니까 당분간 회사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할 거야. 이 말을 끝으로 남편은 근 3주간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회사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출근을 하였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사과를 청하고 끝난 싸움이었죠. 그러니까 집에서 큰 소리 내지 마. 어차피 네가 사과할 거 왜 큰 소리 내냐? 오늘 삼겹살이나 구워놔. 일찍 들어갈 거니까. 화가 나는 날들이 많았지만 애들만 생각하고 살았네요. 제가 결핍이 많아서 그런지 애들한테는 원하는 걸 뭐든 다 해주고 싶었고 뭐든지 경험을 해봐야 밖에 나가야 주눅이 들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거든요. 남편은 아이들 교육에 1원 한 장 보태주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애들을 학교 보내고 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곳저곳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이들을 공부시켰어요. 여성 엄마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건 시켜주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아이들은 제가 돈을 힘들게 벌어 학원을 보내주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아이들이 커가는 동안 제 시간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형편이 어렵다 하면서도 본인 여가 생활을 즐겼고 어디 모임이 있다 하면 빠지지 않았어요. 나 동창회 가니까 그때 백화점에서 산 코트 있지? 그거 드라이 맡겨놔. 오랜만에 동창회에 간다는 남편이었기에 저 역시 정말 오랜만이지만 친구들 얼굴을 보고 싶더라고요. 가장 친한 친구 몇 명도 먹고 사느라 바빠 못 봤던 터라 내심 남편에게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보았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떨어지기 무섭게 정색을 하는 남편이었네요. 나도 가볼까? 오랜만에 애들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생각나네. 네가 친구가 있냐? 솔직히 너 학교 다닐 때도 형편 안 좋아서 남의 집 반일 다니고 그랬잖아. 애들은 너 기억 못해. 그냥 나랑 결혼했다고 하니까 우리 학교에 그런 동창이 있었어 하는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이내도 있고 혜선이도 있다며. 걔네랑은 좀 친했는데. 너 동창회 애들이 어떻게 하고 오는지 나 알아?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너 그러고 오면 내 면이 뭐가 되냐? 변변한 옷 한 벌도 없으면서 동창회 온다고 옷 같은 거 사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살아. 동창회에 한 번쯤 가고 싶은 저에게 또다시 남편은 상처를 주더군요. 사실 저도 내심 그냥 꺼내본 말이지만 막상 남편에게 저런 말을 들으니 섭섭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웃으며 보내주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렀을까? 같은 아파트 아주머니가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희성 엄마, 이리 좀 와봐. 밤낮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잖아. 혹시 나랑 같이 보험 설계사 안 할래? 네? 보험 설계요? 그래.
경력 단절주부도 할 수 있다고 내 친구가 한번 같이 해보자고 하네? 근데 희성엄마가 생각나지 뭐야. 내가 희성엄마 열심히 사는 거 하루 이틀 봐? 이거만 잘하면 진짜 억대 연봉이래. 밤낮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게 하지 말고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에이,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보험 설계를 해요. 저 자신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같이 하면 힘도 좀 나지 않겠어? 나도 혼자 하는 것보다 옆에서 희성엄마랑 같이 공부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저 같은 무지랭이가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은 없었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여보, 나 보험 설계사 한번 해보면 어떨까? 잘만 하면 억대 연봉이래. 네가? 그것도 글 좀 해석할 줄 알고 이해력이 있어야 하는데 네가 할 수 있어? 그리고 내 마누라가 어디 가서 보험 판다고 하면 내가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 당신도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 그리고 그런 건 아무나 하냐? 지금처럼 그냥 시간별로 아르바이트나 해. 너한텐 그게 딱이야. 애들한테도 집중하고. 언제는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마누라가 부럽다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잖아. 아서라. 아무나 하냐? 그리고 보험쟁이들이 거기서 거기지. 됐어. 가장 제 편이 되어주어야 할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작했네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겠다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고, 기동성이 있어야 할 것 같길래 큰맘 먹고 적금을 깨 중고차를 구매했어요. 너 미친 거 아니야? 적금을 깨서 중고차를 사? 아, 나한테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리저리 영업하러 다니려면 버스 타는 게 한계더라. 그리고 내가 한 푼 두 푼 안 쓰고 모은 돈으로 산 건데 뭘 그렇게 화를 내. 두고 봐, 더 많이 벌어올 테니까. 진짜 한심하다. 멍청해도 성실해서 데리고 살아줬더니 이제는 무모하기까지 해? 뭐? 멍청? 그래, 너처럼 대학도 안 나온 무지랭이가 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허파에 바람이 드냐? 나중에 울고불고나 하지 말고 정신 차려. 너무 속상했네요. 응원받지 못하니 일하는 내내 눈치가 보였어요. 하지만 큰아이가 이렇게 말해주라고요. 요즘 엄마 보기 너무 좋아. 활력도 있어 보이고. 난 엄마 시간별로 쪼개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는 게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아들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마운데 그래도 엄마가 전처럼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아니야. 이제 우리도 알아서 다 앞가림은 하는데 뭐. 학원도 알아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엄마도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아빠는 맨날 골프다 동창회다 안 나가는 데 없이 다 가는데 엄마는 한 번도 일할 때 빼고 나간 적 없잖아. 우리 아들 감동이야. 엄마가 아들들 하나는 기가 막히게 낳았다니까. 내 모습이 당연하게만 느껴질 줄 알았는데 그동안의 제 노고를 아들들이 알아주더라고요. 큰아들이 응원을 하니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나름 적성을 찾은 것 같았네요. 야, 희성엄마 능력 좋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면서 어쩜 이렇게 영업을 잘해? 다 언니 덕분이죠. 소개도 많이 시켜주셨잖아요. 감사해요. 그야 희성엄마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신뢰가 엄청 간다고들 하더라고. 처음 시작한 보험 영업은 정말 재미도 있었고 돈벌이도 되었어요. 매일 시급제로 받던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월급으로 큰 돈이 찍히니 실감이 나지 않으면서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염치가 없지만 보험을 판매하다 보니 연락이 끊긴 동창들에게도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 현경아, 이게 얼마만이야. 마침 나 보험 들어야 하는데. 아니 왜 네 남편은 너 보험한다는 거 얘기를 안 해? 우리가 그날 동창회에서 보험 얘기 엄청 했거든. 너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 내가 뭐 애들 챙기고 하다 보니까 나가지 못했어. 그래도 이렇게 연락했는데 기쁘게 받아줘서 고맙다 정말. 너랑 나랑 좀 친했어? 안 그래도 너랑 연락 끊겨서 속상했어. 너 결혼식 날 보고 네 남편한테 네 연락처 알려달라고 해도 바쁘다고 딱 잘라 거절하더니만. 아, 그랬어? 미안해.
먹고 사느라 바빠서 연락을 못했지. 그런데 이렇게 보험 핑계로 염치 없이 연락을 했네. 아니야, 진짜 고마워. 그리고 덕분에 좋은 보험 들게 돼서 좋아. 아, 또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도 있었어. 나중에 천천히 자주 만나면서 얘기하자. 오랜만에 연락을 해도 반갑게 받아주던 친구들이었어요. 형편상 자주 보지 못했지만 영업을 한다는 것으로 친구들을 보니 참 좋은 마음도 들었네요. 친구의 친구가 보험을 소개시켜주고 또 그 지인이 보험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해도 밖에서는 참 인정을 받았네요. 그렇게 기분 좋게 한참 일을 하고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는데 오랜만에 시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오셨어요? 연락하셨으면 일찍 와서 뭐라도 만들어 놨을 텐데요. 너 뭐하고 다니는 거냐? 어? 그 옷 꼬라지하며 머리는 염색? 참나, 이러고도 네가 애들 엄마야? 네 신랑은 뼈 빠지게 나가서 일하는데 너는 그러고 돌아다니고 싶어? 희상이비 말로는 뭐 영업인가 보험 이런 거 한다는데 그런 허황된 꿈을 꿀 때야 네가? 어머님, 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수입도 아르바이트 할 때보다 훨 낫고요. 희상이 아빠한테 최대한 기대지 않으려고 저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됐어. 다 때려치고 다시 아르바이트 해라. 그래도 여자가 집에 있어야지. 네가 서방보다 늦게 들어오는 게 말이 돼? 너 엄마 말 들었지? 당장 그만둬라. 어머님, 저 당장 못 그만둬요. 그리고 이제 나도 이렇게 일하면서 살 거야. 아니, 네가 이래서 나한테 뭐가 좋냐고. 어차피 이 집 생활비야 네가 원래 아르바이트해서 냈던 건데 뭐가 달라져? 애들 하고 싶다는 거 하나라도 더 해주고 우리 애들 신발, 가방 이런 건 생각도 안 해? 당신이 집에 돈을 한 푼도 안 쓰니 뭘 알기나 해? 애들한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너 지금 내 앞에서 우리 아들 무시하냐? 내 앞에서도 이런데 나 없으면 어쩔 거야? 고졸 공순이 데려다가 결혼시켜줬더니만 이제 와서 큰 소리네? 엄마, 됐어. 그만해요. 나 회사 사정 힘들어져서 월급도 깎였는데 네가 그럼 내 용돈 좀 보태야 되겠네.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우리 아들한테 그동안 빼먹은 돈 채워서 줘라. 사실 결혼하면서 남편에게 정말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건 신혼 1, 2년 뿐이었어요. 그 외 제가 다 아르바이트해서 가정생활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저런 말들이 어이가 없었네요. 그렇지만 아이들도 있고 큰소리 나는 게 싫어서 애들 아빠하기에 참았죠. 한바탕 시어머니라는 쓰나미가 휩쓸고 갔고 가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네요. 그럼에도 하루라도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던 형편이었기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돈을 벌게 되니 친정엄마도 모셔서 맛있는 식사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하는 중간에 짬을 내 엄마를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엄마가 참 많이 우시더라고요. 고맙다. 너 힘든데 뭘 이런 것까지 사. 엄마는 나 요새 돈도 벌고 괜찮아. 돈 벌면 엄마가 좋아하는 거 맘 편히 사드리고 싶었어.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지? 엄마 미안해. 앞으로 종종 사드릴게. 그러니까 건강만 하셔. 알겠지? 더 힘든데 뭘. 새벽부터 밤까지 매일 일하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이런 걸 얻어먹냐. 엄마라고 뭐 하나 보탬이 되지도 못하는데. 엄마는 그런 말 마세요. 조금 더 도와드리고 결혼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나도 그때는 어려가지고 그냥 마냥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서 결혼했어. 장녀가 돼가지고 집 생각 안 하고 말이야. 미안해. 너한테 미안하지. 평생을 너 가지고 싶은 거 하나 제대로 못 해줬는데. 엄마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더 잘해드려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고 집까지 잘 모셔다 드렸네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불행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고 그날 밤 친정엄마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말았다는 소리였어요. 분명 같이 밥도 먹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야근을 한답시고 연락이 되지 않았고 아들들과 같이 장례식에 들어가자 뒤이어
아들들의 연락을 받고 남편이 왔어요. 오자마자 위로는커녕 바쁘다는 둥 제 형제들에게 본인이 난감하고 말하더라고요. 하필 바쁜 와중에 돌아가실 게 뭐야. 뭐 처남들도 정신없겠지만 내가 그래도 맞사이잖아. 할 건 해야지. 처남들도 나 같은 매형 둬서 좋은 줄 알아. 누나도 나 만나서 솔직히 팔자 폈지. 평생 공순이만 하다가 그래도 가정주부 시켜줬잖아. 매형, 그래도 엄마 돌아가셔서 누나가 많이 속상해해요. 마지막에 같이 식사도 한 게 누나라는데 많이 위로해 주세요. 뭐? 식사? 참나 돈이 썩어났나.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그래도 할 건 다 하고 다녔네. 뭐 알겠어. 누나야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 나 만나서 얼마나 행복해. 안 그래? 너무 서글퍼 앉아있는데 저 따위 막말을 하는 남편이었어요. 제 동생들도 남편의 말에 당황해했지만 워낙 착한 동생들이었기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장례식을 다 마쳤는데 마지막까지 시댁에서는 한 명도 방문하지 않았네요. 누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그동안 처가에 무신경한 것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본인 사람들 불러서 장례 3일 내내 술이나 퍼마시고 제대로 된 인간 아닌 것 같아. 미안하다. 니들 볼 면목이 없어. 누나, 뭐 누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우리 누나가 왜 이런 대접받고 살아야 해? 그동안엔 엄마가 살아계셔서 따로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도 있고 누나, 아들들 얼마나 잘 키웠어. 그러니까 저 인간이랑 사는 거 다시 생각해 진짜. 인간이 아니야. 어떻게 시댁에서 단 한 명도 조문을 안 오냐? 남동생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고 제 인생에 대해 계속 뒤돌아보게 되었네요. 엄마가 돌아가신 슬픔과 더불어 정말 악착같이 살았다. 이런 박복한 인생 하면서 제 눈에서는 그날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러다 문득 남편의 인성을 보면서 원래가 그런 집안이니 내가 뭘 기대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그렇게 장례식 후 친정 엄마네 집에 들러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급히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왜? 나 엄마 유품 정리 중이야. 빨리 와. 얘기할 건 해야지. 엄마의 장례식 후 다급한 남편의 전화를 받고 갔더니 남편은 소파에 드러눕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네가 장녀이기도 하고 내가 맞사위로서 장모님 장례식에서 한 게 많잖아. 너랑 네 동생들 줄줄이 울어서 조문객도 받지도 못하는 와중에 내가 이성을 차리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데 너 요즘 벌이도 좀 나아졌다고 하니까 3일장 수고비로 100만 원만 주라. 사실 원래는 200인데 나도 양심 있잖아.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저는 그 길로 남편의 짐을 싸서 시댁으로 보내버렸네요. 장모님 장례식에서 술이나 퍼마셨으면서 본인이 대단한 일을 한 것 마냥 돈을 요구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설사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이라면 저렇게 돈을 요구하는 게 정상인가 싶으면서 이젠 못 찾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야, 너 제정신이야? 미쳤네 진짜. 감히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 누가 네 집이야. 나랑 아들들 다 같이 나갈 거고 이 집도 곧 전세 만기야. 알지? 나 도저히 너 같은 인간이랑 못 살겠다. 내가 이걸 언제 쓰나 하면 생각만 했는데 이젠 써야겠어. 아니, 너 나 미행하냐? 미행?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네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같이 너랑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한테 이런 걸 알려주니? 너도 참 인생 더럽게 살았다. 하긴 너 같은 인간을 누가 친구로 생각해? 어이없는 남편을 향해 전 사진 여러 장을 던졌고 그 사진에는 동창회에서 제외한 예전 약혼녀 동창과 남편의 애정행각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창 약혼녀와는 아주 오래전부터 다시 만나고 있다는 것 또한 알아냈었죠. 보험을 하고 보니 친한 친구들 몇몇과 연락이 닿았고 그 친구들이 동창을 많이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둘 저에게 제보를 해주는 동창들이었죠. 기훈이가 왜 그렇게 너를 안 데리고 나왔는지 우린 다 알지. 걔 설아랑 다시 만나잖아.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너는 이렇게 열심히 보험 팔러 다니는데 걔네는 맨날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기훈이가 그렇게 돈을 잘 쓴다고 하더라. 너 정신 똑똑히 차려. 우리가 걔네 커플, 아니 불륜 커플이지? 그 커플들 눈꼴시라서 아주 혼났어. 어떻게 조광지철을 두고 바람을 피니? 그런 인간들은 아주 가만두지 말아야 해. 그리고 걔는 벨도 없나 봐? 어떻게 설아한테 버림받고 걔를 또 만나? 걔네 헤어진 거 우리가 다 아는데. 너 마음 독하게 먹어. 혹시라도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다 해줄 거니까. 고맙다. 친구라고 내가 보험 때문에 연락했는데 이렇게 내 편이 되어줘서. 수십 년 만에 만나도 친구는 친구지. 그리고 네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우리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너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참 박복하게 살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의 손을 잡으면서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친구들을 보니 그 시절 꽤 열심히 살았구나 싶었네요. 남도 이렇게 내 편이 되어주는데 살부비고 산 남편은 어찌 저 모양일까 싶으면서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참으니 병이 되었고 저는 더 이상은 하지 못하겠다고 판단이 들었죠. 그리고 이혼한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전 그 즉시 이혼을 행동에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은 정말 어이없어 했는데 저를 막을 수는 없었네요. 내가 모를 것 같았어? 당신은 나를 고졸, 무지랭이로 생각했나 본데 나 이거 알고 많이 준비했어. 이제 넌 그냥 당하기만 하면 돼. 그동안 내가 너랑 살면서 당했던 거 이젠 네가 그대로 돌려받을 줄 알아. 뭐? 이혼? 너 그런 거 할 용기나 있어? 요즘 돈 좀 버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그리고 설아랑 나는 그냥 서로 안식처가 되어주는 친구 사이일 뿐이야. 걔네가 뭘 오해해서 너한테 그딴 말을 짓거렸는지 모르나 본데 착각하지 마. 이혼도 뭐 좀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 날 끝까지 바보 취급하지? 너 애들 볼 생각도 마라. 어차피 너한테 애들은 타격도 없을 테지만. 남편은 코웃음을 쳤지만 전 계속해서 이혼 소송을 이어나갔어요. 상간녀 소송과 함께 그동안 받은 돈도 없이 혼자 아이들을 케어한 점을 증거로 많이 들이밀었네요. 변호사는 제가 살아온 세월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말도 하였어요. 남편한테 생활비 한 푼 받지 않고 그럼 혼자 키운 거나 다름없네요. 위자료 꽤 많이 받으실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그렇게 남편에게 소송이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은 저와 이혼 소송이 들어가자 그제서야 코가 석자인 걸 깨달았어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너 애들 생각 안 해? 애들을 그렇게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더니 한부모 자식 만들 거야? 너 같은 아빠 없는 게 나아. 애들이 그러더라. 아빠랑은 추억이 하나도 없어서 슬프지도 않다고. 네가 그런 인간이야. 평생 가정을 뒤로하고 너 하나만 건사하고 살았지. 이기적인 인간. 그냥 이제 깨끗이 이혼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혼자 살아. 이혼 못한다니까. 왜 못하냐고. 당신이 원하는 게 이거 아니야? 갈 데 없단 말이야. 뭐? 당신 그렇게 사랑하는 전 약혼자한테 가. 잊지 못해서 지금까지 만나는 거잖아. 그리고 그 약혼자랑 결혼했어야 한다고 나 볼 때마다 한탄하는 당신 어머니도 있으니까 거길 가든지 하면 될 거 아니야. 엄마네 집 날렸어. 그리고 나 사기당했다. 그러니까 이혼 못해. 부부가 왜 부부냐? 이럴 때일수록 네가 나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네 남편인데. 진짜 뻔뻔하다. 그리고 사기라니.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 나도 지금 가만 안 있을 거니까. 남편이 사기를 당했다고 횡설수설했지만 곧이어 남편이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전말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혼 소송? 잘했다 진짜. 걔 전 약혼자고 나발이고 설아이가 그렇게 쫄딱 망했대. 그래서 설아가 기훈이 등쳐먹으려고 접근한 거래. 아주 오랜 시간 공들였다고. 동창들 사이에서 자자해. 기훈이는 그것도 모르고 옛사랑이 생각나서 바람 피우고 지 엄마 집
전세금까지 빼서 갖다 바친 거라더라. 진짜 기가 막히네. 그치? 우리도 소름이야. 잘 됐어. 이참에 확실히 끝내. 걔가 너 배신했잖아. 가족에게 차갑고 나몰라라 해도 마음만은 그래도 가장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아들들한테는 한 푼을 쓰기 아쉬워하면서 상과 언니한테는 그렇게 투자까지 했다는 게 더욱더 저를 대노하게 만들었어요. 애초에 저는 그저 이 집에서 정말 이런 존재였네요. 남편은 제가 마음이 변할 것 같지 않자 아이들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너희 엄마 혼자 사는 거 볼 거야? 요즘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지만 여자 혼자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니들이라면 껌뻑 죽는 네 엄마니까 니네가 잘 얘기해서 아빠 좀 봐주라고 해. 그래도 내가 니들 아빠인데 이혼은 좀 그렇잖아. 니네 장가갈 때도 흠이야. 아빠, 진짜 너무하네요. 엄마가 불쌍해요. 우리한테 관심도 없고 엄마한테 매일 차가웠던 아빠면서 이제 와서 엄마 보고 이혼을 하지 말라니. 저희는 오히려 찬성이에요. 엄마가 행복해지는 걸 제일 바라니까. 그러니까 저희 설득 마세요. 얌마, 네가 그래서 신씨지 김씨냐? 어떻게 엄마 편을 들어? 하여튼 니들 엄마는 애들 교육을 왜 이따위로 시킨 거야? 우연히 그 소리를 듣고 눈에 뵈는 게 없어 남편을 처음으로 두들겨 팼어요. 네가 사람이야? 애들 교육을 네가 운운할 자격이 있어? 평생을 알아서 살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아빠 행세? 웃기지 마. 나 너랑 이혼할 거고 마음 안 변해. 바람나서 가정 다 버리고 네 새끼들한테 쓰는 돈까지 아까워했으면서 애들한테 뭘 바래? 아! 여자 손이 왜 이렇게 매워? 야, 나 신기훈이야. 네가 그렇게 죽자 사자 좋아한 신기훈. 내가 미쳤지. 눈이 삐었어. 그때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라도 내 인생 살 거니까 너 엄한 일에 힘 빼지 마. 속이 후련했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주신 기회 같았네요. 그리고 결국 법원에서는 저의 편을 들어주었고 위자료는 꼴랑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지만 남편은 가정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이렇게 할 수 있냐? 너 서운하고 화난 거 알겠으니까 그만하고 기훈이 받아줘라. 애미야, 나도 너한테 미안했어. 어? 이제 와서 저렇게 혼자 원룸방에서 지내는 거 어떻게 견디라는 거야 나보고. 네가 착하니까 한 번만 봐줘. 착하면 다 봐줘야 해요? 어머님 처음이시네요. 저한테 이렇게 나긋나긋하신 거. 됐어요. 이 같은 사람 만난 거 제 팔자기도 하지만 이제 저도 대 인생 펼치며 살려고요. 고졸 공순이 벗어나서 멋지게 살고 싶네요. 구질구질하게 불륜에 눈멀어 사기당한 남편 뒤처리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리고 전 제가 번 돈과 엄마의 사망보험금으로 아들들과 살 전셋집을 마련했고 정말 발이 부르트게 더 달렸네요. 이제는 중고차가 아닌 벤츠를 타고 주말이면 지인들을 만나 커피 한잔하는 여유까지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 악물면 되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이혼 후 모든 걸 다 잃었기 때문에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었지만 본인이 원해서 한 투자, 즉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이들을 찾아와 빌다시피 하는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였네요. 아빠가 잘못했다. 니들 엄마랑은 이렇게 됐어도 내가 그래도 니네 아빠인데 이렇게 아빠 내칠 거야? 그냥 엄마한테 잘 얘기해서 아빠 좀 봐주라고 해. 아빠가 이제 니들한테 잘할게. 한참 필요할 때는 무신경하더니 이제 와서 다 큰 우리한테 잘한다고요? 됐어요. 저희는 할머니도 그리고 아빠도 보기 싫으니까 연락 마세요. 엄마 이제서야 행복 찾아가는데 엄마 귀찮게 하면 그땐 저희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젊은 시절 저희가 내팽겨 쳤던 벌을 받았네요. 진짜 속이 다 시원하다. 기훈이랑 설아 진짜 그 꼴 날 줄 알았다니까. 요란하게 사랑했으니 요란하게 벌 받아야지. 현경아, 축하해. 너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을 거야. 고맙다. 니들 아니었으면 나는 엄두도 못 냈을 거야. 그러니까 힘내야지. 그래도 어쩜 아들들을 그렇게 잘 키웠니?
한 명은 고려대, 한 명은 가학고. 너 진짜 존경받을 만해. 평생 아르바이트하며 키웠다며? 아들들이 잘 따라와줬지. 나처럼 안 되게 하려고. 그래도 열심히 키웠는데 아마 마지막에 아빠랑 엄마의 진흙탕 싸움을 보면서 그래도 상처받았을까 걱정돼. 속 시원히 이혼을 했지만 자식들에게는 상처가 될까 늘 고민이고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제가 웃는 날이 많아지니 본인들도 행복하다고 덩달아 얘기해주네요. 지금은 애들이 더 커서 본인 앞가림을 하고 있어 제 노년을 준비하고 있어요. 초년 청년에 이리 고생하고 지금은 제가 아끼는 벤츠를 타고 드라이브를 할 때면 사실 눈물과 웃음이 공존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씩씩하게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머리를 비우고는 해요. 보험을 하다 보면 여러 고객들을 만나면서 사실 저도 위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제 이야기도 가끔 해드리고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들도 듣고 그러다 보니 정말 제 적성에 맞으면서 일이 즐겁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양경 컨설턴트님, 이번 달도 보험왕이시네요. 진짜 이렇게 한결같이 보험왕하는 비결이 뭔가요? 진짜 꾸준하다니까. 우리 김양경 컨설턴트님 없으면 우리 지점 큰일이에요. 지점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더 열심히 해야죠. 거봐 희상엄마, 나랑 같이 하길 잘했지? 난 희상엄마가 이렇게 잘할 줄 알았다니까. 다 언니 덕분이죠. 나 언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내 인생의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고마워 정말. 희성엄마가 옆에 있어서 나도 지금까지 하잖아. 우리 다 서로가 도운 거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살다 보면 더 기쁠 날이 오겠죠. 딱 지금만큼만 같았으면 좋겠는 요즘, 이 글을 남기며 제 과거를 되새기고 살아갈게요. 후회 없는 삶을 남기지 말자가 그날 이후로 모토거든요. 여러분의 앞으로 행보들이 좋은 발걸음이 되길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해볼까 해요. 긴 글 들어주시고 제 사연에 공감해 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릴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